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난제에 대한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말씀드릴 때마다 난제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답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 그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해답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전에 건강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난제에 대한 해답은 아주 큰 도인, 세상의 이치를 혼이하는 천하의 이치를 다하는 도인이 아니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건강경 공부 방법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많이 겪어왔던 그 난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기심이 즉 난제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내 마음 속에서 이기심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각종 난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됐는데,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 경험을 비춰서 보더라도 되게 이기심 때문에 난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기심인조차도 모릅니다. 이기심조차도 모르고 이기심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해소를 못하는데, 이기심을 해소하는 방법을 얘기해 줌으로써 난제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할 수 있게 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난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해답의 말씀을 아마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5.16 나기 전이었었습니다. 5.16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효도라는 그 전통 도덕을 많이 강조했고, 훌륭한 선비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었습니다. 저도 참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를 아마 바라고 중학교 생활을 지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와서 보니까 그런 훌륭한 선비와 같은 사람, 애국자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바라던 그 대학에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선비가 되고 애국자가 되고 이런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목적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대학 입시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굉장히 고달픈 삶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간간히 참 이런 역경 속에서 자기의 이익만으로 해서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의 행복으로 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가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 나도 그랬었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정치가들 어떤 정치가들이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또 학교 교육자, 성직자, 이런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은 다 훌륭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정치가들 중에는 특히 저희 6.25 전에는 재헌 국회의원들은 세비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훌륭하다라고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또 실망을 하는 수도 있죠. 근데 요게 이 어떤 목적을 가지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면은 이게 훌륭한 사람 대열에서 탈락을 하더라고요. 뭐 하겠다는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면은 그 되게 이기적인 게 될 수밖에 없죠.
이기적인 것이 되면서 착한 사람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번민 속에서 사는 걸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립운동도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면서 했던 독립운동 그 선열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도 참 존경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준 열사 같은 분 대단히 존경하면서 우리는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분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쁜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좋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 하겠다라는 욕망은 아무리 봐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이고 이것도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기적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옛날에 그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스승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랐던 중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면 그 노트에다가 적어주신 게 있어요. 적어주신 게 있으면 선생님이 적어준 필체를 내 노트에서 영원히 간직하자. 노트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선생님을 상당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중에서도 화도 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선생님이고 사표가 되는 분들도 저런 걸 하시나. 잘난 척하는 것은 분명히 착한 것 같지 않고 이기적이 아닌 것 같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제가 선생님이 되는데 보니까 저도 잘난 척하고 좋은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각종 번민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분노, 욕심, 오만, 여기서 모든 고통이 생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이게 알고 봤더니 욕망이라는 게 탐심이에요. 분노라는 건 진심이에요. 오만이라는 것은 치심이에요. 치심. 즉 탐심, 진심, 치심 다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것에서 모든 고통이 생긴다라는 것을 제 금강경 공부를 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 욕심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번민이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다른 클래스메이트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다. 욕심이죠. 이 욕심에서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생깁니다. 올바른 걸 보고 착한 일을 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다. 불의를 보고는 참지를 못한다. 이 생각은 좋은 것 같아도 거기 분노가 있고 이기적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번민이 다 생깁니다. 저는 비로소 모든 죄업이라는 것, 선하지 않는 것은 이런 탐진치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탐진치는 각종 난제를 불러오는, 즉 이기적인 것이 각종 난제를 불러오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난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지속의 해답이 있어요. 지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난제의 원인, 다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삶으로서 학생 생활을 다 보내겠다. 그러기 좀 어렵죠. 근데 그럴 수만 있다면 번민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난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본다. 한번 그래보자 이거죠. 그래보기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요, 훨씬 근심, 걱정, 번뇌가 사라져요. 그렇다고 봉급도 못 받고 털털이 굶느냐? 안 그렇다는 걸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다른 데 가서 뽐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딱 휘어잡고 싶죠. 어디 가서 딱 한번 딱 휘어잡으면 놓치고 싶지 않죠. 여기에 치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생겨요. 근데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는 결론을 냈습니다. 난제의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바치고,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소멸하면은 난제의 3분의 1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진심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각종 난제 그 절반가량은 사라진다. 특히 진심이 각종 난제의 원인입니다. 치심도 잘난 척하고 싶죠. 과시하고 싶죠. 남 가리키고 싶죠. 동생이 말 안 들으면 훈계하고 아주 윽박지르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양보하고 하심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굉장히 세상 편안해요. 근데 좀 그래 보면 안 될까요? 바보처럼 살면, 죽은 셈 치고 살면 안 될까요? 근데 그런 것을 전 알면서 난제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게 됐고, 저도 참 미운 사람 어때요?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수가 있어요, 사람은. 또 어때? 내가 좀 큰 거 하나, 나 뭐 예를 들면 오늘 복권 탔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그때 참 복권 타서 부처님께 바친다라고 생각하면 자랑할까요? 안 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해보면요. 참 즐겁고 좋고요. 그리고 챙기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제에 대한 해답, 원인도 알았고 해법도 알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게 건강경 실천이에요. 건강경 실천은 뭐냐면 자기 속에 난제 원인이 탐진치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은 이 세상은 행복의 세계, 극락 세계로 다 된다. 이게 건강경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오늘 질문하는 이민우 누구죠? 김민우 선생뿐만 아니라 시청자 모든 분들한테 다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시청자들한테 요 난제 원인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자 김문우 선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선지식 법사님,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밝아지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저는 예전부터 궁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힘들었지만 그때는 바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참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상대는 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상대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습관적으로 궁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상대에 대해서 분별하는 습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는 정작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 혼자 상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분별을 계속하면서 결국엔 관계가 어색해진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바깥에서는 별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궁리를 하다 보니 피곤한 날이 많았고 감기도 자주 걸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인관계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공부했던 것은 좋아했던 터라 대학교 졸업을 하기 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대기업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취업 후에도 여전히 궁리가 많고 대인관계가 힘들었고 업무도 저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적응을 할 수 없어서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저는 궁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마음, 진심이 많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마음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것이 항상 힘들었고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금강경을 알게 되었고 작년에는 집에서 혼자 금강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주말 출가를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주말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오는 생각에 대해서 계속 바치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쉬는 날도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일 회사 출근을 할 때에는 제가 습관적으로 화내고 궁리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말 출가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 습관적으로 화내고 잘난 척하고 궁리하는 것으로 인해 회사에서 결국 난제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팀장 두 분이 회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팀장이 회사 업무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제가 팀장 두 분에게 회사 업무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는 터라 속으로 치심을 많이 내었고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 두 팀장보다 위치가 높은가 하면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계속 잘했다고 칭찬하고 띄워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 팀장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위치 관계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양상도 바뀌게 되었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진심, 치심을 내면서 그 두 팀장님이 저에게 대하는 모습이 예전과 다를 때 진심을 많이 내고 배신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팀장님과 관계가 불편하게 되었고 갈등이 생긴 이후로 계속 바치고 있지만 아직도 서로 사이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주말 출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엇보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팀장분과 갈등이 생긴 이후로 평일에도 자시가행 정진을 하게 되면서 저희 습관적인 진심, 치심 팀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궁리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일부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진심, 치심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실감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려고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려고 하면서부터는 바깥으로는 큰 사건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궁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매일 자시가행 정진을 하고 있지만 바쳐도 끊임없이 궁리가 올라오는 제 모습을 보면 지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 바쳐 나갈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바쳐서 극복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지식 법사님 감사드립니다. 김민우 합장 공경 배례. 어때요? 요새 삶이 이제 스스로 평가를 해볼 때 삶이 고달프다, 또는 고달프지도 않고 행복하다, 또는 행복한 쪽에 속한다. 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건강경을 읽으면 행복해질 가능성도 있게 느껴진다. 사지선다형 하나쯤 대답을 해보면 어느 쪽에 속합니까? 좀 약간 이제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조금씩 좀 최근엔 자시가행 정진을 하면서 약간 예전에 습관적으로 좀 짜증냈던 게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약간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회사에서 좀 일이 있으면은 좀 아직까지는 좀 고달프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지선다 중에서 아, 하나를 찍으라고 그랬는데 몇 번을 찍은 거예요? 저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이 뭐였죠? 2번. 삶이 고달프다? 네, 아직 고달프다
고달프다라 네 고달프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고달퍼졌습니까? 지금 나이가 네 33입니다. 네,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고달프다. 중학생 때부터 고달프다. 고등학교 때 또는 사회 진출해서 고달프다. 그것도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돼도. 네 초등학생 때부터 고달프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초등학생 때인데 기억이 났을 아주 때, 뭐 예. 5살부터 기억이 났는데 5살부터 초등학교 전이 고달팠다. 또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한 3년까지 고달팠다. 후반기가 고달팠다. 이렇게 친다면 언제가 고달팠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3, 4학년 때부터 계속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괜찮았습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집에서 부모, 형제들만 있었겠죠? 네, 그때도 편치는 않았죠? 네, 좀 편하지는 않았었던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국리가 고달프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편치 않았었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어떤 것이 그때도 국리가 고달픈 원인이 됐었던 건가요? 되게 자신감이 좀 많이 없었고요. 이제 좀 남들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약간 남하고 비교해서 느끼는 어떤 열등감 같은 거 예 맞습니다. 그것이 고달프다. 예. 고달프지 않은 때가 별로 없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또는 결혼과 행복은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또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고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불행하다. 이렇게 또 넷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운 좋게 좋은 사람만 만나면 결혼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고통은 발근이 말씀에 의하면 전생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통스러웠다. 이게 맞을 겁니다. 근데 전생에도 이제 고통스러웠던 이 시절을 잘 해탈하고 금생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면은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불행을 느끼지 않고 불행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소질은 커서까지도 불행을 느끼지 않아서 인생은 참 즐겁구나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생에 세상을 떠날 때 참 여러 가지 실망과 괴로움 속에서 우울 속에서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닦지 않고 왔기 때문에 계속 고생이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뒤에 그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 밖의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누가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결혼한다라는 것은 마음 밖에서 행복을 찾겠다는 논리나 똑같죠. 네.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결혼할 생각도 있다. 이런 생각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생부터 가져온 병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혹시 요새 주말 출가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네, 주말 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말 출가 전과 후를 한번 비교했을 때 그 고통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주말 출가 전이 100이라고 했을 때 주말 출가를 하고 나서는 한 60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주말 출가 전에는 100이라면은 예, 주말 출가 후는 60. 주말 출가 몇 번 했습니까? 10회차부터 해서 예? 10회차부터 해서 지금 5번 했습니다. 근데 한 번 한 번 하면서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예전에 막 짜증 내고 이랬던 것들이 좀 많이 줄었지만 이제 주말 출가 하던 도중에 또 그 일이 회사에서 이제 좀 갈등을 하게 되면서 또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너 그때 힘들게 되면서 이제 자시 가행 정진을 하게 되고 평일에도 이제 칠독을 하게 되면서 다시 죄송합니다. 그 60까지 좀 편했다가 다시 한 90, 100 이렇게 힘들었다가 자시 가행 정진 평일에도 금강경을 읽으면서 지금은 한 다시 60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또 회사에서 역경이나 주위에 업보와 부딪힐 때는 언제고 100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60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금강경을 뭐 때문에 읽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무식업으로 가져온 이기심, 탐진치를 소멸하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바꾸는데, 즉 이타심, 보살심으로 바꾸는데 금강경 수행의 목적이 있다. 이거는 대충 짐작을 하죠. 네. 근데 그런 목적을 써보거나 결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다니까 읽죠. 네, 보살이 맞습니다. 되기 위해서 읽지는 않죠. 네, 근데 맞습니다. 좋게 된다니까 읽는다면 좋게 되는 것은 이기심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기심입니다. 근데 가능한 대로요. 금강경 읽으면 재앙도 소멸하고 소원도 성취가 되고 또 성격도 나쁜 성격도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읽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고통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면은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의를 해보는 게 좋아요. 나는 금강경을 통해서 새로운 불자가 되겠다. 부처님 시봉하는 삶으로 계속 살겠다. 난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금강경을 읽는다. 그걸 매일 한 100번씩이라도 외워보면 어떨까? 이렇게 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나쁜 일을 안 하고 착한 일을 하겠다. 이 이기심으로 살지 않고 이타심으로 살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자기 다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하고 금강경 읽는 것과 그냥 타성적으로 읽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때 그런 되면, 면이 좀 네. 많이 근데 그렇게 읽는 것은 상당히 틀려요. 타성적으로 읽지 말고 타성적으로 읽으면은 별 효과가 없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무슨 역경을 만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면 30년 공부해도 꽝입니다. 30년 공부해서 꽝 된 사람이 있어요. 타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깔고 재앙소멸하고 소원 성취하고 잘되기 위해서 금강경을 읽었기 때문에 까딱하면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좀 사실 잘 되지 않는 데면 뭐 때문에 읽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좀 그래 보세요. 난 잘 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다. 좀 잘 되기 위해서 읽는다 이러지 않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읽는다. 나와 나의 가족이 잘 된다. 재앙도 소멸하고 소원도 성취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읽는다고 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거기에 싫죠. 싫지만은 나는 부처님 시봉으로 해서 읽는다. 모든 이기심을 떨어버리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읽는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내 삶의 패턴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삶의 패턴과 틀리고 내 했던 관행과는 틀리더라도 그렇게 매일 100번씩 하고 금강경을 읽는다면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제 그것을 결의의 그 마력이라고 그래서 딱 결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개는 보니까 진심으로 합니까? 입으로 주로 하시고 입만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입으로만 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요. 거의 공부가 도루묵이 되는 수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무식업내로 잘
잘 되기 위해서 했던, 즉 이기심으로 꽉 배어 있어요, 우리 몸의 DNA는. 그런데 잘 되기 위해서 읽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읽는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때요? 한번 해보실 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무슨 해보겠습니다. 말만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생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데 마침 젊으신 분이고, 내가 이렇게 김민우 선생처럼 젊은 시절에 똑같이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의를 굳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좀 독하게 마음을 먹으세요. 특히 좋은 파트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유행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유행 바라시지 마세요. 유행 바라지 말고 나는 오로지 유행에 의해서 살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으로서 일생을 바치겠다. 어때요? 좀 괜찮아 보이죠? 난 좀 이왕이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고생의 기간은 상당히 단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대개 나 잘 되기 위해서 나쁜 거 같지가 않잖아요.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나라고 내가 뭐 성자야 뭐야. 그런 생각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손해예요. 나만이라도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부처님 시범하면서 살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도반으로 삼고 그런 사람 분위기에서 100일만이라도 공부하는데 확실히 달라져요. 특히 결혼했을 때 그런 아주 점잖은 이기적이 아닌 삶을, 보살처럼 사는 삶을 파트너로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빨리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맨날 돈 좀 벌어와라, 뭐 선물 사와라,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원점으로 금방 되돌아갑니다. 보살의 삶을 살 수,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일생은 고생은 달아놓고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어때요? 그래도 인생은 행복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죠. 난 그런 소질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렇게 나는 정말 보살 행을 함으로써 금생을 살겠다. 그리고 그 재앙소멸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려고 여기 오지 않았다. 이것을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허리면서 결의를 다지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을 들여다보게, 남하고 비교 잘해요, 안 해요? 네,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요, 전생부터 쭉 그랬다고 아마 도인은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생에 그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거의 일생을 못 고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지금 도인을 만나서 공부했던 우리 동료 도반들도 보면은 그렇게 결의를 못하고 결국은 잘 되기 위해서는 공부의 벽을 못 넘던데요. 근데 여기서도 잘 되기 위해서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럴 수가 있어요. 스님들도 세미나 하는데 보면 기복불교가 뭐가 나쁘냐,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뭐가 나쁘냐. 잘 되기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기적으로 하면요, 공부가 좀 더딜 뿐만 아니라 까딱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공부, 진실은, 그리고 한번 하면 불태전의 공부가 되려면은 이런 결의를 굳게 하시고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꼭 되풀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내 경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 1학년 때부터 불교를 만났는데 무섭게 빠져 들어갔어요. 불교만이 나의 살 길이다. 난 출가도 오고 싶었습니다. 그 불경책을 그렇게 좋아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는 나의 불교를 좋아하는 그리고 불교가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출가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올인을 하게 됐어요. 나는
나 잘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게 아니다. 난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못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도인을 만나서 출가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한 1년이 지날 때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됐어요. 근데 1년 반이 지나고 나면서 공부가 점점 되고, 근데 이 김민우 선생처럼 생각에 난 꽉 붙어서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대학생 때인데 내가 그 책에도 썼습니다. 하도 그게 어떤 이제 우리 친구의 이제 방에, 기숙사의 방에 놀러 갔던데 그 방에 그 교수님이 들어오셨더라고. 근데 그 교수님이 첫 번 보자마자 마음에 팍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뭐 같은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는 건 이해를 하더라도 남자가 남자한테, 늙은 선생님한테 빠지는 거 이해가 갈 수가 없죠. 근데 하도 점잖고 따뜻하고 인상이 부드럽고 그래서 그날부터 생각을 하는데 또 나고 그래요. 마치 상사병 걸린 남자가 그 애인을 생각하듯이 또 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다가 군대 가서도 매일같이 났어요. 군대 2년 동안 매일같이 났어요. 출가했어요. 출가해서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치고도 또 나오고. 근데 그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즐길 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도저히 안 없어지던데 4년을 내가 그 생각에 빙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얘기하기도 창피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털어놨습니다. 도인한테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마음 닦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서 백 박사님의 경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금강산 장안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근데 그때 40 먹은 어떤 부인과 20살 먹은 청년이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죠. 근데 서로 첫눈에 그렇게 좋아하면서 칭찬을 하더래요. 첫눈부터. 그게 왜 첫눈에 저렇게 미치나 이렇게 하고서는 전생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그 40여 세 되는 부인은 전생에 남자였고 20세 되는 청년은 젊었을 때 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 원체 어려우니까 아들을 데리고 이절저절, 이게 불교고 인연이 많아서 이절저절 다 댕기면서 동량에 먹이다가 얻어먹기도 하도 고달퍼서 아들을 어느 절에 맡겨놓고 혼자서 청취 없이 이제 돈 벌어서 또 만나면 아들 만나러 가고 이러다가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늘 아들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겠죠. 아들도 언젠가 아버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못 만나고 떠나니까 고담생에 금강산 장안사에 와서 우연히 만나니까 첫 번째 보자마자 이렇게 칭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깜짝 놀라서 바쳐라. 이 전생 얘기를 해주시고 바치게 되니까 몇 달 만에 싹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바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한번 딱 들어가면 생각에 빙의가 돼서 굉장히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네, 좀 빠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하죠. 이건 나하고 좀 닮은 꼴이네요. 근데 나는 결국은 그 분명히 전생부터 가져온 어떤 눌러 참았던 거예요. 또 보고 싶었던 것도 억지로 눌러 참았다가 금생에 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생 얘기를 해준 도인이 있고 바쳐라고 하면 아마 금방 없어졌겠죠. 근데 지금 내가 전생 얘기 해준 걸로 보고요. 자꾸 바치면은 아마 몇 달이면 없어질 겁니다. 아니요. 그리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번민이 없어졌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밤중에 가을입니다. 딱 밖에 나왔는데 뭐가 벌에 참 많이 쏘였어요. 거기서 벌에 7방 한꺼번에 쏘인 적도 있었는데 벌에 쏘인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발이 따끔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뭐 정말 말만 듣던 뱀한테 물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랜턴을 갖고 비춰봤더니 역시 뱀이에요. 그래서
뱀을 자세히 봤더니 삼각형, 옳지, 독사한테 물렸구나. 말만 듣던 독사한테 내가 물렸구나. 근데 그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흙을 집어먹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흙을 한 집어먹었더니 뭐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래서 또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요거를 날카로운 면도칼로 째고 빨아내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날카로운 면도칼로 째고 한 걸 보면 상당히 내가 아상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입으로 빨았죠. 빨았는데 잘 빨릴까요? 안 빨릴까요? 그래서 이제 밤중 한 10시쯤 됐는데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를 깨워서 이제 같이 갔는데 의사도 밤중에 이제 응급실로 달았는데 그런 경우 춤인지 뭐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칼로 째고 이제 이걸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꼬맸습니다. 그 통증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점점 부어오는 거예요. 이튿날부터 시커먼 게 여기까지 부어오던데요. 그러니까 이러다 죽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의사는 그러는 거예요. 뭐 비상약을 준비해 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비해 놨을까요? 말로만 하는 소리일까요? 나중에 보니까 순전히 말로만 하는 소리인데 점점 여기까지 시퍼렇게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바친다는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잊어버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쭉 바쳤는데도 이런 재앙을 당했으니까 이때는 바친 데는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동료한테 가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라고 그랬죠.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너 왜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라는 거 잊어버렸느냐. 그때도 역시 바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크게 깨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공부는 나 잘되기 위해서 한 공부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부처님 시봉하는 공부를 만약에 했다면은 내가 죽는들 뭐가 두려울 게 있겠는데 올라온 생각만 자꾸 바치면 될 거고 죽는 게 두려우지 않을 정도로 오직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만 했다면은 뱀에 물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독실한 불교 신자하고 선생님 시키면 다 내오고 했지만은 하지 못하게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는 공부를 못한 것이다. 또 이 공부는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을 위해서 공부했다면 뱀에 물렸을 때도 얼른 바치게 되겠죠. 근데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됐을 때는 공부할 마음을 포기하게 됐던 겁니다. 그 얘기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공부할 맛이 나고 그렇죠. 잘 안 될 때는 공부를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목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공부의 효과가 적습니다. 이게 제 뼈저린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 나는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늘 달고 살게끔 됐습니다. 시간 다 됐죠? 네. 그렇게 잘 명심하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